안녕하십니까. 평택 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 이유채 위원장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법 날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반팔을 좀 입을 정도로 날이 따뜻해졌는데요. 그래도 저는 지금 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너무 피곤해서 지금 감기에 걸려서 여러분들 아마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실 건데 네, 이해해 주시고 이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 오는 것 중에 보면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이신 변호사님 모시고 네, 그 농지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영상 잘 보시고 참고하셔서 각자의 땅에 대한 거를 아마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정부가 그 농지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토지주분들의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업무에 지장이 줄 정도로 많이 오고 있는데요. 걱정되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농지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셔서 토지주분들이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지를 농지로서 활용하지 않는 그 토지를 찾아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농지가 무엇인지 농지의 정의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농지법에 농지의 정의를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농작물을 경작하면 당연히 농지로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이제 예시들이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 그래서 농지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농지로서 활용하는 것이고, 유실수를 심는 것도 농지로서 활용하는 것이고, 나무를 심어도 농지이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조경 목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면 그건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잠깐만요, 조항이 변호사님. 있습니다. 조경 목적으로는 내가 이 나무를 심어서 팔고 이러는 거로 조경 사업을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 논에다가 조경 멋있게 하기 위해서 온 거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 나무를 심잖아요. 네. 그게 조경 목적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나무를 심어서 조경 사업에서 팔고 이러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심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 농지법의 단서 조항에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여기에서의 조경의 의미는 네. 정원을 조성하거나 알겠습니다. 녹지를 조성하거나 네네네네.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지켜보면서 눈으로 뭔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런 목적으로 식재하면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제 조경수로 팔기 위해서 재배를 하면 그건 농지의 본래 목적에 포함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농지의 정의가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농지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인데요. 농지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느냐?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 전수 조사를 한 다음에 그 1차로 조사를 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심층 조사할 농지를 다시 선별해서 심층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가 발표한 스케줄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유예 기간을 주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처분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1년 동안 처분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처분 명령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는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를 이제 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농어촌 공사가 매수하게 되면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땅을 뺏기는 거네요. 그렇죠. 헐값에 뺏기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농지법의 취지 또 농지법 위반 전수조사의 취지는 농지를 농지의 본래 용도대로 활용하게끔 만들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그 농지를 우리가 사고 팔을 때 보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농사를 짓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감면이 돼요. 뭐 4년 자격, 8년 자격 이래서. 근데 이제 그 자격은 30kg 넘으면 안 되고 1년에 3,700만 원 수입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여기 농지법 이 지금 농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강원도에 살든 서울에 살든 여기 평택에 와서 본인이 농사만 지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위치라든가 수입은 관계 예, 안 하고 예, 예. 본인이 농사만 지면 상관없다. 네네. 그러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 그 농지법 6조에 네네네. 농사를 지으려면 농지를 소유한 자가 네네, 짓도록 돼 있는데 그 네. 원칙이 이제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복구시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재지주를 얘기할 때 이제 네. 제촌 자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제촌의 의미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까지를 네. 이제 제촌으로 보는데 네네. 네. 그거하고 농지법의 농지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그 이제 흙을 뭐 몇 미터 이상 이렇게 객토를 한 사람도 걱정하고 또 우리 그 토지 소유자 중에 한 분은 농지를 이렇게 그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도 역시 농지법에 걸리는 이제 거죠. 지금 농지법에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농지의 주차장이나 제가 한번 이 지금 예고된 농지법을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주차장이나 지금 농지법이 8월 28일 날 시행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네. 농지에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지금 농지법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농지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땅이 1,000평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일부의 화장실을 만들고 그 일부의 주차장을 만드는 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내 땅이 500평이에요. 500평을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농지법 위반이죠. 그건 농지법 네. 위반이죠. 네. 네, 지금이라도 이제 그 돌 걷어내고 그렇습니다. 뭔가를 심으셔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네. 참고로 농지법에 주말 농장, 체험 농장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네. 주말 체험 농장을 하려는 사람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주말 농장을 할 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요. 300평 미만의 농지만 이상이 아니고 주말 미만?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더 궁금해하는 거는 농지로 쓰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농지를 내가 농사를 안 짓고 그 동네 이장님이나 여기 현지인들한테 맡기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걸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일단 그 농지법 구조에 보면 위탁 경영을 규정하고 네. 있는데 군대를 가거나 뭐 네. 3개월 이상 해외 여행을 하거나 이제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제 위탁 경영을 허용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 위탁 경영이 허용되는 건 아니고 군대를 가거나 외국을 가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또 아프면 그러니까, 그렇죠. 질병, 질병. 취약, 그 다음에 선거에서 당선돼서 공직 취임하거나 이제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도 위탁 경영이 허용되고 또 하나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 내 땅이 너무 크거나 혹은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 한 필지를 다 혼자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경우에도 위탁 경영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가족들이 이제 지으면 나머지는 위탁 경영을 해도 합법으로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맡기는 건 안 되고 예, 예. 3분의 1은 우리가 그 토지 가족들이, 소유주나 예, 가족들이 예. 농사를 짓고 나머지 빌려주는 거는 예.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혹은 네.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중에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나머지 날짜, 나머지 기간은 위탁 경영을 하도록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군대를 가거나 외국을 가거나 질병이 있거나 일단 나이가 드셔서 뭐 이런 경우는 네. 일단은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네. 이제 일반적으로 해서 3분의 1을 가족이나 내가 농사를 짓고 너무 땅이 커서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 네, 네. 이거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그 농지법 23조에 네. 임대차가 가능한 범위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위탁 경영이 가능한 요건을 네, 네, 규정을 했고 23조에는 네. 임대차의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본인이 상속을 받았거나 네. 혹은 8년 이상 자경을 자경. 했어요. 네네네. 이분이 이제 이농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사를 멀리 네. 간다거나 네. 8년 이상 자경한 사람이 이농을 하면 당시에 8년 이상 자경할 당시에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계속 소유를 하면서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그러니까 있고요. 8년 이상에 제가 그 농지를 제가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가 그렇습니다. 내 이농할 예. 경우에 예. 이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예. 거네요. 예.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예. 네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5년 이상 자경을 한 이후에 임대를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네. 5년만 작용을 했으면 그 뒤에는 임대차 계약이 그렇습니다. 허용이 되네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농장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주말 농장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섹터를 구별을 해서 주말 농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럼 것도 그때도 아까 허용이 거기에 되고.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은 내가 짓고 나머지 주말 농장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주말 농장은 예, 가져도 괜찮아요? 그각은 또 별개의 문제죠. 주말 농장은 예. 300제곱미터 이하를 잘라서 주말 농장으로 주는 거는 상관이 없네요. 예, 예. 아, 그리고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하기 위해서 임대업으로 등록한 사람한테 임대업. 임대를 주는 것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호사님, 저희 그 토지 소유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야 되겠어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서 토지 소유자들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이제 좀 네. 의문점이 들면 시에 문의를 해서 네네네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시는 같습니다. 어디과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농지법이니까 농지과가 담당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지과로 문의를 해서 아니면 혹시 찾아가서 네. 여쭤보면 되는 거죠? 네. 또 필요하시면 저희 대책위로 질문을 또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억울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강제 수용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강제 수용 지역도 이렇게 농지 전수조사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 강제 수용지구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네. 빠뜨린 게 있는데요. 네. 농지법 부칙 규정에 네.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네.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위탁 경영의 범위라든가 임대차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임대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 조문들이 아까 몇 년도부터 적용이 나왔죠? 안 됩니다. 96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농지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96년 1월 1일부터 그 땅을 갖고 이전부터 갖고 예. 있으신 분들은 이 농지법에 적용해서 네. 벗어나는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투기를 보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그때 이제 농지법이 시행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그 질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네네. 농지법 위반의 전수조사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농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혹은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막고 농지를 본래 용도대로 환원시키자는 것이 농지법 전수조사의 취지인데 네. 우리 신도시는 한 2, 3년 후에 혹은 3, 4년 후에 수용이 되면 그 농지로서의 형질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제 용도 지역이나 지목이 변경이 돼서 어떤 농지는 아파트 부지로, 어떤 농지는 도로, 어떤 농지는 공원으로 사용이 될 거잖아요.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인데 네. 농지법 위반의 농지법 전수조사의 취지가 농지의 본래 용도대로 환원시키자는 것인데 여기 이 신도시 이 지역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위반자들한테 처분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는 농지법 전수조사의 예외 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바람이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현실은 우리 강제 수용 지구도 다 똑같이 적용받는 거죠. 아까 네, 말씀드린 예, 예. 거를.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 이건 너무 억울하니까 강제 수용 지구는 농지전수법에서 빼줘야 된다는 게 저도 그렇고 변호사님 생각이신데 근데 지금 현재 법상은 수용 지구도 다 네,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어떤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할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네. 세밀하게 살펴서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정부에서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철이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시장 혹은 그런 관련된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걸 계속 얘기를 해서 알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해결책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해결책. 저희는 또 해결책이 토지주들은 해결책을 또 궁금해하세요. 네. 집단 행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4월 10일 날 청와대 가서 집회를 했듯이 네. 이렇게 계속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두지 않고 신도시도 농지법 전수조사를 해서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전국에 있는 신도시 주민들이 뭉쳐가지고 집회를 하든가 항의를 하든가 해서 집단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토지주가 이제 처음에는 4,250명인데 지금은 이제 4,3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10%, 한 400명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논의하고 같이 집회하고 집단행동을 좀 해서 그렇게 강력한 항의를 좀 하면 이런 거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안 하세요. 그래서 다들 집회할 때마다 참 힘듭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책위가 곧 내 네.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게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섭섭해하는 게 내 돈 1,000만 원이 어디로 누가 뺏어가면 막 사기로 고발하고 막 가서 싸우고 난리를 필 텐데 내 돈 막 1억, 2억, 3억, 4억이 날아가는 데는 굉장히 무감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가끔 일하다가 힘도 빠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의식이 좀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변호사님과 오늘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 우리 토지주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요.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